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의미 있는 재판이 하나 나왔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이제 대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아무래도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잘 정리해 놓은 이 글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였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들도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잡듯 털었다. 이 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에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근데 이 조사하는 팀들이 이런 걸 뭐 안 봤었나?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됐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 됐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 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의 오늘 날짜 사설인데요. 1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목적은 여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좀 그 신망을 받던 대법관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을 갖다가 제하고, 그러니까 김명수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앉히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법이나 인권법 출신이란 사람들을 대법원에 많이 보냈다는 얘기 같아요.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정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사설의 처음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 구속 마을의 총력다한 당이 영세 업주들 감옥 행엔 나몰라라. 중대재해법 처벌법이 학대에 시행되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에도. 자, 이 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기왕 이제 통과되고 아마 법의 시행만 좀 유예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3만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83만 명이라는 얘기죠. 이들은 영세사업자를 교도소 담장에 올려놓은 법이라고 하소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연간 1만 1천 개 일자리가 감소할 거란 뭐 결과도 있고, 뭐 이제 뭐 음식점, 빵집, 카페 등에서는 사업주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인원을 5명 미만으로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는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뭐 어중간하게 뭐 5, 6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 법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5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해져 버리면은 그 사업은 이상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죠. 하긴 이런 기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이것도 단순히 위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상호간에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 법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업주들도 최대한 그 고용인들의 그 또 안전을 좀 보장해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여하튼 또 이렇게 영세 기업주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되어 있네요. 또 맨 마지막에는 정치 품격만 높여도 정치인 연쇄태려 멈출 수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17차례 내려친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경력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좀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수사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는데 또 막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촉법소년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그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이 그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죠. 근데 이제 혐오감을 갖지 않게 하려면은 그 부분은 참 정치인들한테 바라기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극도로 뭐 이념도 아닌 것 같고 이장저장 저당 옮겨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뚜렷한 어떤 그 이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념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선거하기 전에 요즘 같은 데는 좀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본 것 같지만은 막상 당선이 돼버리면은 4년 동안을 자기들 다음 그 선거를 위해서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자기들 공천 줄 사람에게만 충성을 하는 거야. 국민들을 무시하고.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자, 이런 모든 근저에 가장 기본적인 게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 주변에 국회의원이 있고 또 내가 뭐 국회의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얘기들 안 해요. 안 하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 답은 우리 장기표 선생이나 고영주 변호사가 내놓은 의견이 있습니다. 나의 국회의원을 항상 얘기하지만은 열심히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그럼에도 그렇게 뭐 대우는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정도로 보좌관들 뭐 7, 8, 9명 주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은 죽어라고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죽어라고 상대편을 제끼려고 안 하죠.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국민들이 볼 때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하죠. 너무 많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다음에 정의당도 기타 이제 뭐 새로 만들어질 신당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 특혜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봉사하겠다. 자, 우리를 좀 잘 봐달라. 이걸 지금 말로만 해갖고는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자,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권이라는 거 싹 폐지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봉사할게요. 이러면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왜 혐오감을 느끼고 좀 이 국회를 막 그냥 좀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근데 국회가 또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증오심을 갖고 혐오스럽게 보고 정말로 저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시각이 그래도 국회의원은 있어야 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겠구나. 국회에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뭐 이제 다른 약속해봤자 또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남으려 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4년, 5년 후에 또 이제 선거 때 되면 또 뭐 그런 액션들을 취하겠지. 계속 되풀이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말로 우리 걱정해야 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탁하고 딱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국민들이 할 일, 자기들 일상생활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중대재해법 같은 거 이런 것 좀 이거 제대로 좀 정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도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이건 뭐 재판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대한민국 자유시장 민주국가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막 이상한 재판들이 나오고. 하여간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끌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